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는데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날씨가 공기가 생각보다 더 차갑더라고요. 이런 날일수록 몸도 마음도 좀 천천히 풀어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은 저에게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기다리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이번 주도 조급함보다는 여유로운 마음과 함께 투자 전략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주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FOMC회의는 생각보다 잘 마쳤지만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목을 잡으면서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밀려났던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5% 하락하는 데 그치면서 그나마 선방해줬고요. S&P 500 지수는 1%,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69% 급락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더 빠지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반등을 둘러싼 경고음이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죠.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채금리는 위쪽으로 튀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2%에 육박하고 있고 또 30년물 국채금리도 4.8%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을 소화하면서 상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FOMC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보다는 매파 쪽으로 입을 모으고 있죠. 특히 지난주에는 굴스비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부담을 주기도 했는데 해당 발언들을 주시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98.3에서 거래됐고요. 또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동반 상승하면서 1,474원대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들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가 슈퍼 위크였다고 하면 이번 주는 빅 위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경제 지표부터 유럽과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 생각보다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화요일 날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되겠죠. 현재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신규 고용이 4만 명 정도에 그쳤을 거라고 예상 중인데요. 지난주 FOMC 회의에서 고용시장에 대한 지적들이 나온 만큼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도 발표됩니다. 셧다운 사태 때문에 밀린 지표들이 이제서야 발표되는 건데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를 해당 지표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대망의 물가 지표죠.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매크로 단에서는 고용과 물가, 소매 지표가 한 방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평소보다 더 중요해질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유럽과 일본이 예상대로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주요 기업 가운데서는 반도체 풍향기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난주에 무너진 증시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일정들까지 체크해봤고요. 지난주에 브로드컴이 11% 넘게 급락하고 오라클은 190달러마저 무너졌다라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AI 거품론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직전 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종목별로 섹터별로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일단 기술주 전반적으로 밀려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호재를 받아내면서 상승 출발해줬는데요. 하지만 오라클 관련 악재, 악영향을 받아가면서 이날 하락 마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죠. 중국의 H200에 대한 수요가 엔비디아가 현재 생산할 수 있는 물량보다 많다. 그러니까 공급량보다 수요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2%대 밀려나면서 3% 가까이 하락폭 키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반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 미국 내에서의 11월 판매량이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소멸된 재료다라고 인식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딥워터 측에서는 이번에 나왔던 인도 대수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로보택시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들려올지는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이날 밀려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TD 코엔 측에서는 알파벳의 AI 통합에 검색 엔진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검색 엔진이 밀려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주 동반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전체적으로 밀려났는지 체크해 보시죠. 이날 핀비즈맵 상황입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빨간불을 켜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날 브로드컴의 실적 그리고 오라클의 악재성 이슈에 휘청였던 증시였습니다. 브로드컴은 이 전날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했죠.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오던 기존 사업은 약간 부진했다. 그리고 마진율은 약간 아쉬웠다라는 부분에 정규장에서는 큰 폭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브로드컴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오라클도 함께 악재가 나왔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약간 지연될 수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오라클의 악재성 이슈에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AI 그리고 원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원전 안에서의 빨간불이 조금 더 짙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13%대, 오클로 15%대 밀려났다라는 부분 확인할게요. 공급망 불안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커져갔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AI 관련주들이 밀려났기 때문에 우량주 그리고 소비단의 종목들이 조금은 강했습니다. 월마트 1%대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골드만삭스까지 은행주까지도 약간의 강세 보였다는 점 확인하겠습니다. 이슈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대마초 관련 종목들이 이날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 재분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틸레이 브랜드는 44%대 폭등, 그리고 캐노피 그로스도 53%대 강세 보였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라클이 지금 건설 예정 중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연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날 오라클 크게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언제 밀려났느냐 한눈에 보시기만 해도 차트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뚝 떨어진 시점이 그 보도가 나온 시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관련 데이터 센터의 완공의 일부가, 그러니까 지을 거라고 이야기한 부분 중에 일부가 원래는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2028년까지 이 계획이 좀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측에서는 노동자가 부족하고 또 건설 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슈를 제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라클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중간 계약,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없다. 계획에는 차질이 없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주가 반응은 미미한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이 언급에 더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가동 시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은 조금 더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AI 관련 버블 논란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오라클의 이슈가 출회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밀려났죠. 오픈 AI 관련 프로젝트 지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전력망에 대해서도 트리거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 메타와 아마존도 함께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라클의 언급 하나에 AI 버블은 다시금 등장하는 듯 보입니다. 과연 이번 언급 한 번 더 믿어봐도 될까요? AI 버블이 계속 살아있는 가운데 투자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지금부터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또 갑자기 바뀔 수가 있네요.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주말 사이에 또 투심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오라클하고 이제 그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서 보는 것처럼요. 예. 매출과 EPS, 뭐 가이던스, 그다음에 뭐 수익성, 공급망 뭐 이런 쪽에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대로 급락하는 진짜 자비 없는 시장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보면 옵션 만기일, 그다음에 공매도의 숏 포지셔닝을 더해가지고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를 때리는 것 같아요, 시장에. 그래서 투자자들은 거의 멘붕이 오는 상태인데요.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예.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그대로 급락시키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불과 한두 달 전 시장하고는 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자비 없는 시장 그리고 장세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좋은 기업들 옥석 가리기를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오늘의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입니다. AI 거품론 재점화, 그리고 돌아온 위원들의 매파 발언, 여기에 빅3 지표 발표입니다. 자,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나눠볼까 하는데 정말 잊을 때면 한 번씩 재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긋지긋하기도 한데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오라클, 오픈 AI, 뭐 소프트뱅크 그래서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해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그렇죠. 대규모 투자였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보면 오라클이 부도날 기업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뭐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보면 2분기 실적 발표 때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어요. 그때 하고 급등했던 자리를 다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이게 지금 오라클은 무슨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혹시 부도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상당히 과도한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숏을 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매도를 때리면 어떤 기업도 사실은 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예,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면 주봉에서 보시면 이때 2분기 실적 발표하고 40% 급등했던 자리를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주가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엔비디아가 중국의 H200 수요가 아주 뭐 대규모다라는 소식을 강세 반전했는데 다시 오라클이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가 2027년이 아니라 2028년으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라고 했는데 오라클 측 발표에 의하면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또 판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참 혼란스러울 것 같긴 혼란스러울 합니다.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고요. 지금 보면은 AI 인프라 쪽에 자금 조달과 수익성 확보가 예상보다 험난하다. 이런 분위기로 공포를 조성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급락했던 종목이 펌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네. 이게 33%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기업인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봉상으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면 이 그 텍사스 프로젝트 마타도의 핵심 잠재 고객이 건설비 1억 5천만 달러 지원 약속을 철회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이 기업 자체가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올라갔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AI 인프라 기업들이 지금 문제가 많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다 같이 급락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AI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거 아니냐, AI 전반적으로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앞서도 이제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뭐 원전주, 전력주 뭐 할 것 없이 그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급락의 중심에 뭐 AI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 M7, 뭐 배트맨 어떤 기업도 예외가 없다는 그렇죠.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 하락한 것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기는 좀 망설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브로드컴 쪽 상황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게 네. 지난주에 AI 산업 마진 문제를 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AI 산업이 생각보다 좀 돈이 안 될 수 있다. 네. 브로드컴은 괜찮은 게 맞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보면서 AI 수주 잔고와 마진 우려 때문에 하락했는데 이 어닝콜 전망치가 사실은 그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적은 제가 볼 때 이 실적을 갖고 문제를 그러니까 삼는다 그러면 11%까지 폭락할 일이냐 이런 게 좀 저는 투자자들의 이게 참 이해가 안 궁금증이거든요.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옵션 만기일 쪽에 그다음에 공매도를 걸어놓고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숏을 때리면 논란 투자자들이 그대로 투매가 나오는 해서 이제 정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좀 과한 면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액 쪽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뭐 180억 1,500만 달러 뭐 그래서 예상치 상회했고 28% 급증한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뭐 영업이익도 62% 급증한 걸로 나왔는데요. 지금 단기 순이익은 96%, 주당 순이익은 95%.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률이 41%에 예.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그거 하나 때문에 이대로 급락한다 그러면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신경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11%나 넘게 급락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 회복을 절반 못하면, 이상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과도하다고 했더라도 3에서 5% 정도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두 자릿수 급락이다. 이거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CEO와 CFO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뭐 지금 그 AI 매출에 대해서 목표가 계속 변하고 있다. 그다음에 AI 제품 판매 감소로 인해서 1분기 총 마진율이 1% 정도 하락 예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예,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되돌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브로드컴과 오라클에 대한 얘기로 포문을 열어봤고요. 그리고 FOMC를 마치고 돌아온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저희가 좀 뜯어볼까 하는데 지금 매파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의 포지셔닝을 본다고 하면 그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그 여러 총재들, 그러니까 연준 대부분의 총재들은 예. 이제 그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내년 금리 인하에 긍정적이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한 거는 좀 아니다. 동결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미 발표를 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그걸 예. 문제 삼아서 얘기하는 것도 좀 저는 좀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게다가 말씀드릴 수 굴스비 있겠고요. 총재는 이 평소에도 좀 비둘기파적인 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분이 이런 발언을 내놓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당황했던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헤맥 클리블랜드 총재 같은 경우는 뭐 이분은 원래도 조금 네, 그 이분은 매파적인 대단한 분이죠. 매파죠. 그래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안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에서 이 사람은 금리를 올리자는 얘기인가? 뭐 이런 쪽으로까지 해석을 예.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다음에 슈미드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도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좀 총체적으로 볼 때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물가 안정이 내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한 것은 적절하다. 이분 발언을 제외하면 다 그 외에 매파네요. 다 매파적인 발언이었다. 그래서 시장이 역시 이런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오라클과 브로드컴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었는데 이렇게 매파 발언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더 움츠러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빅3 지표가 발표됩니다. 빅3라고 하면 이제 고용과 물가, 여기에 소매 판매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추가 금리 인하를 위한 좀 조건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게 뭐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CPI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이 기대하는 게 내년도에 2회 내지는 3회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4.6% 정도까지 상승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 안정이 지속적으로 확인돼야 된다는 CPI가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상치에 맞고 부합되거나 하회하는 쪽으로 나와야 될 거고, 그래서 고용 보고서와 또 소매 판매도 있고요. 그다음에 CPI가 있는데 CPI는 또 10월치를 건너뛰어서 11월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한번 좀 면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밖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역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고용시장 쪽에서는 이제 좀 균열 조각들,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될 듯하고요. 물가는 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이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반도체주들의 투자 심리에도 상당히 중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슬라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테슬라 요즘 월가의 평가도 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고 주가 변동성도 상당합니다. 뭐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네, 지금 뭐 전기차 쪽의 판매량 인도량을 보면 뭐 계속 좋지 않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1월 미국 판매량이 39,800대로 밝혀지면서 이제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또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문제로 인해서 또 유럽에서는 머스크의 극우 정치 발언, 그다음에 EU 해산 발언 이런 정치적인 문제, 또 미국에서는 보조금 폐지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차량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보지 말고 이제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업,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가치로 봐야 된다. 그래서 도이체방크에서는 이미 전기차 사업 가치가 주당 175달러인데 로보택시 사업 가치가 148달러, 그다음에 로봇 사업 가치가 111달러다. 그래서 이미 로보택시와 로봇 사업 가치가 전기차 사업 가치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또 스페이스X를 2026년도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차 기업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렇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잠재적인 논란들을 딛고 결국 주가가 458달러까지 상승으로 올라가는 올라왔었더라고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425달러에서 509달러까지 뭐 심지어는 GLG 리서치 같은 경우는 19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19달러. 네, 19달러를 제시하기도 잘못 들은 줄 했는데 알았습니다. 정말 극과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그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때 474달러 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내지는 보유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좋은 투자 의견 제시해 주신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